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 두꺼운 퓰리처상 수상작인 이 거대한 책을 저희가 읽기로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새 책을 시작하시는 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새 책을 시작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똑딱님? 아, 그 유명한, 정말, 음,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 음, 책을 드디어 읽게 되네요. 제가 사놓고 산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못 읽었어요. 이렇게 선뜻, 이때 두께감이 또 상당해가지고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책장에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어볼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읽어 나갈 책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누군지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1937년 미국 출생입니다. 엄청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86세, 86세신데, 현재까지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주 현직에서 쌩쌩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UCLA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생리학자로 출발해서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과학 전문지 네이처, 내추럴 히스토리, 디스커버리 등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5년에 영국의 프로스펙트와 미국의 폴린 폴리시가 공동 선정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지식인 중 9번째 인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지칭하는 말에 세계 석학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말 듣고 라틴어, 그 어려운 라틴어, 이 없어진, 사라진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 똑똑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제목이 총균세고요. 부제가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총이 무기가 되는 거고요. 균이 병균이고 새가 금속인데 이 총 이 세 개 대표되는 이 세 가지가 인류의 문명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문명을 바꿨는지 이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총교세는 1998년 퓰리처상 일반 논픽션 부분과 영국의 과학 출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대륙별, 민족별로 불평등해진 원인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명쾌하게 분석한 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롤로그를 읽어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요. 근데 이 프롤로그가 읽다 보면은 지쳐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긴 프롤로그가 있는가. 맞아. 그리고 이 끝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이 프롤로그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을 해 놓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여기에서 뭐 얘기하면 너무 장황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요약 정리할 거니까 제가 정말 큰 문제 제기, 이 책은 어떻게 어떤 문제로 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가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7월에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입니다. 열대의 섬 뉴기니 해변에 그 당시에 생태학자였던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뉴기니 섬에서 조류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치가인 얄리를 만납니다. 이 뉴기니라고 하면은 이 지도상에서 보면 파피아 뉴기니가 뉴기니입니다. 현재는 파피아 뉴기니로 바뀌었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6인으로 이 오스트리아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독립의 분위기가 한창 물어있던 시기입니다. 이 얄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6인이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이때 화물은 세토끼, 성냥, 의약품, 의복, 청량, 음료, 우산 등 물건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만들어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질문의 것을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면요. 인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 왜 어떤 민족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답을 쭉 써나간 게 바로 총균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롤로그 읽으면서 지금 읽고 있는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에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아날학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루델은 구조주의 역사를 결합해서 독특한 사관을 피력했습니다. 바다의 심층, 중간층, 그리고 표층이 있듯이 피라미드의 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조사라고 합니다. 장기 지속의 구조사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이 국면사, 맨 위의 상층 부분이 사건사에 해당합니다. 사건사는, 사건사는 바다로 치면 해변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주로 정치적 변화가 사건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서술하거나 정치적인 사변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역사의 깊이를 못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계사나 역사를 다룬 책들이 음, 인물 중심이거나 음, 사건 중심으로 서술해서 저희한테 역사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건사에 속하는 거라 역사의 깊이를 제대로 못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으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나 히틀러로 2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까닭은 장기 지속의 구조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브로델이 이야기하는 장기 지속의 구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표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옳습니다. 고전과 역사는 비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총균세가 바로 장기 지속의 구조사를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프롤로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보았으므로 유라시아가 제일 빨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한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해 본 BC 11,000년으로 돌아간 고고학자가 짐작했던 단순한 원인들이 아니라 진짜 원인들이 따로 있었다 하면서 진짜 원인을 이 구조사에 해당하는 진짜 원인을 파악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우리는 사건 중심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지속 구조사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역사의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역사를 공부해 봐야지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총균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중심보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체적으로 알려면 이런 경향, 그다음에 구조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을 때, 총균세를 꼽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똑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얄리의 질문, 네, 문제 제기 이런 거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요. 결국 결론은 이미 프롤로그에서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이미 내버렸어요. 결론 자체를. 이렇게 대륙별로 일단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리적
요건 때문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이미 내버렸죠. 그래서 이 뉴기니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인지 그냥 저는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dok사님이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뉴기니가 위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랑 되게 가깝죠. 생각보다는 가깝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여기 끝에 여기 있고, 이제 이 유럽에서 일단은 이 유기니를 점령을 했죠. 모든 다른 식민지 국가와 비슷하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호주 본토와 실은 대륙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륙붕은 이제 그 수면 아래에 땅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예,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의 서편에 있는 섬입니다. 유기니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 여기는 지금 현재도 인도네시아령이고, 이제 오른쪽이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일단은 독립국 하나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국가.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말에는 뉴기니 섬이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점령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왼쪽은 네덜란드, 오른쪽은 독일과 영국이 통치를 하던 그런 섬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 영국에서 이제 뭐 오스트리아로 통치권을 넘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975년에 이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에도 뉴기니 네. 섬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태평양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그게 여기더라고요. 사노해라고 그 최초의 뭐 해전이다. 이렇게 해서 뭐 기술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노해 요즘에 있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기니를 지배하러 여기 사노해에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오스트레일리아도 그 연방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참전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을 도울 거고 이 위치상 굉장히 호주가 또 영토 일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를 점령하면 우리가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본이 유기니 섬을 점령해가지고 호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랬기 때문에. 지역 및 기후는 뭐 열대 기후, 당연히 열대 기후고 이게 자원이 많은데 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 가운데 이 산맥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맥이 굉장히 고지되고 또 해발 4,000m가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냥 정말 높은 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의 이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늦게 식민지 개척을 당했던 그런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기후는 열대 기후고 또 지형은 이렇게 평지가 별로 없고 산맥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식량 생산이 어려웠을 테고 또한 이 식량 생산 방법을 전파시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좀 발전이 늦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기술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언어를 쓰고 있고 이 색깔이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에서는 800개가 넘는 언어가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책에는 1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뉴기니 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 프롤로그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3페이지에 보면은 유전작, 뭐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뭐 유전병약, 인간 유전학, 언어학
고고학적 연구, 이 모든 분야의 연구를 다 통틀어야만 어떤 이런 역사 진행의 차이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그 바로 뒷장에 보면은 어, 나의 어머니는 교사 겸 언어학자이고 아버지는 의사고 나는 이런 걸 공부했고 하면서 자신의 굉장히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공부했으니까 나 음, 정도 되니까 이런 결론 낼 수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굉장히 자신감 음, 넘치는 학자시구나. 아, 음, 이렇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아,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음, 뛰어난 분이시구나. 음, 음. 이런 면에서도 뛰어난 분이시구나. 근데 그래서, 이런 책을 공개적으로 내고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려면, 아,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 음, 권위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이 책을 받아들이고 읽게 음, 되니까, 이렇게 약간 좀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 나 이 네.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참, 재밌게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드는 프롤로그였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우리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